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뮤지컬 좋아하시죠? 네, 지난 10년 사이에 전 세계에서 뮤지컬 시장의 규모가 가장 빠른 속도로 팽창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지난 10년 우리 뮤지컬의 판을 키운 주인공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거슬러 가보면요. 동방신기의 시아준수, 또 JYJ의 김준수, 그러다가 우리 뮤지컬 지난 10년 동안 최고의 탑 배우, 그리고 얼마 전에는 미스터 트롯의 명심사위원, 오늘 김준수 씨를 함께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제가 소개한 것처럼 캐릭터가 여러 맞죠? 이게 나열해 주시니까 네, 저도 새삼 많이 했구나 이것저것. 그죠? 네. 지금의 주력은 뮤지컬 배우 김준수 맞죠? 주력이라고 얘기하면 팬분들께서 또 슬퍼하실 수 있는데 반반입니다. 그죠? 뮤지컬 배우로서도 하고 있고 또 이제 가수로서도 하고 있는데 예. 대외적으로는 뮤지컬 배우로서 많이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최근에 새로 앨범도 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가수로서의 활동, 앨범, 콘서트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거 알고 있고. 네. 그런데 뮤지컬 배우로 요즘은 최고 각광을 받고 있고. 감사합니다. 처음 데뷔가 몇 살 때예요? 제가 옛날 얘기 좀 합시다. 옛날 데뷔를 얘기하면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 크리스마스 날 네, 제가 방송으로 어떻게 보면 데뷔죠, 그게. 첫 이제 세상에 선을 보인 거니까 고등학교 2학년 12월 26일인가 25일 아마 25일에서 26일 자정인가? 네. 그때였을 거예요. 그때가 그러면 동방신기로? 네. 아니면 동방신기가 동방신기로서. 처음 TV 출연이 그날이었어요? 네네네. 그럼 그러기 위해서 고2 크리스마스 때 TV에 나오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했던 겁니까? 연습생만 약 6, 7년간 했던 것 같아요. 와, 네. 6, 7년? 네. 그럼 초등학생 나이 때 시작? 그러니까 이제 그때 데뷔했던 그 회사 이전에도 사실 이제 뭐 연습생은 아니지만 혼자 개인적으로 연습을 한 1년 정도는 하고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연습생? 네,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예. 네. 그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어요? 가수? 연예인? 원래는 축구 선수가 꿈이었어요. 축구 선수? 네,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해서 축구 선수가 꿈이었는데 제가 이제 뭐 지금도 막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땐 더 왜소하고 작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운동을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지 않을까 싶어서 운동은 사실 썩 잘했는데 좀 그런 체격적인 조건으로 선수까지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저희 친형이랑 같이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친형이 저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랬겠죠. 네, 근데 이제 집안 형편도 좋지가 않다 보니까 한 명만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포기를 하고 그럼 형은 계속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이제 계속 해왔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포기를 하고 있다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노래 부르는 걸 또 즐겨하고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뭔가 막연하게 사실 그게 어렵고 쉽고 이런 거를 아기 때 알 때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럼 나 가수 해야지 그냥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오디션 보고 네, 들어가서 연습생을 하다가 그러니까 데뷔했어요. 오디션에서부터 통과됐다는 얘기는 자질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네에서부터 소문이 있었던 겁니까? 어떤 거예요? 신동. 오, 신동까지. 그때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그런 소리를 좀 듣지 않았나.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너무 좀 부끄럽지만.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이런 데서. 네네네. 약간 그래도 네, 제 동네에서는 유명했었던. 그때는 주로 어떤 노래들을 그럼 불러서 신동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냥 일반적인 노래도 그러니까요. 불렀지만 이제 제일 좋아했던 가수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가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된 계기는 H.O.T라는 H.O.T. 가수를 보면서 나도 그렇게 무대 위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원래 그런 생각이 갖기 전부터 초등학교 한 뭐 3학년, 2학년 때부터 노래는 제가 잘한다고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뭐 그러다가 너무 이게 부끄러운데 뭔가 그러니까 제가 잘한다고 느꼈다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하지? 난 그런 걸 보면서 네, 상대방을 보고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잘하는 편인 건가? 이렇게 약간 어렸을 때 자각을 했던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음감, 절대음감 이런 거를 어려서부터 갖고 있다는 걸 본인이 느꼈죠. 뭐 절대음감은 제가 하여튼 아니지만 음정은 안 틀리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도 어렸을 때 남들은 그러고. 막 틀리는데 왜 틀리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어렸을 때 이제 막 동요나 예. 뭐 교가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부르면 막 바이브레이션이란 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넣으면서 불렀어요. 초등학생이 근데 저는 이게 당연히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동요에다 바이브레이션을 이렇게 넣어요? 부르면 이제 친구들도 너 무슨 우리 엄마처럼 부르냐고 오. 이렇게 이제 바이브레이션 하니까 오. 그런데 이제 친구들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이런 게 잘하는 건가? 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연습생 시절은 고달팠어요? 재밌었어요? 연습생 자체로서는 그래도 즐겁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변성기가 좀 심하게 와가지고 좀 한참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변성기 때문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노래를 그만두는 게 그 정도로? 네네 권유를 이렇게 할 정도로 어땠길래 노래를 그만둘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 목소리 들어보시면 조금 아시겠지만 허스키죠? 되게 많이 허스키하잖아요. 네, 근데 네. 지금이 사실 그때 당시에 그 변성기를 이제 보내면서 제가 이제 소리가 안 나오니까 아예 안 나왔어요? 아예 안 나왔어요. 말 소리도 안 나올 정도로. 그래요? 네, 그래서 안 좋았어가지고. 근데 일반적인 청소년 변성기는 그런 심각한 증상까지는 안 오는데. 네, 그리고 그런 증상이 오더라도 한 1년 반이면 네. 대부분 끝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거의 그냥 연습생 시절 1년 지나고 나서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바로 그게 와서? 계속 변성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데뷔 직전까지, 데뷔할 때까지만 해도 내가 변성기가 끝난 건가를 제 자신이 잘 인식을 못했다고 해야 되나? 지금 그런 속에서 데뷔를 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본인 개인적으로 힘들었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가장 힘들었던 소리가 건 잘 안 나오니까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네, 나름 그래도 약간 이제 각광받고 연생 사이에서도 그렇게 있다가 변성기가 오면서 이제 제가 데뷔하기로 한 날짜가 이제 연기가 되고 오히려 저보다 늦게 들어온 연생 친구들이 먼저 여러 가지 데뷔하고. 그룹으로 데뷔를 하는 걸 보면서 좀 그런 게 좀 심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돌아보고 나니 그게 오히려 그 변성기라는 게 나를 늦추게 해서 시간을 좋은 팀에서 데뷔할 수 있게 해줬구나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동방신기로 고등학교 2학년 연말에 데뷔해서 네. 그야말로 꿈 같은 몇 년이었죠?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5, 6년간. 그죠? 네. 그것도 한국에 머물러 있지 않고. 네. 아시아. 거의 아시아를 뿐만 아니라 다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전 세계 한류의 아이돌로서는 거의 첫 스타트였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첫 스타트는 이제 저의 윗세대일 수 있겠는데 적어도 이제 약간 일본에서 남자 아이돌 그룹이 방송에 나오고 이렇게 뭔가 돔에서 투어를 하고 이런 것은 사실 처음이었던 그죠.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어땠어요? 그때는 기분이? 근데 사실 돌아보고 나니까 지금 보니까 정말 찬란하고 너무 좋았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지 그때는 사실 그걸 체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왜냐면 뭐 너무 어렸죠, 사실. 너무 어리기도 했고 뭐 그것을 뭐 느끼거나 뭐 누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이렇게 느낄 만한 그런 뭐 예를 들어 개인적인 시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너무 바빴고. 예, 그러니까 항상 스케줄만 다니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어디를 갔을 때 뭐 이렇게 누가 알아보 이런 게 있으면 내가 맞아요. 인기가 있나 뭐 이렇게 알 수 예.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만한 장소를 가본 적도 없고 팬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팬분들은 이제 항상 만났지만 공식 그 무대와 이런 객석에서 그죠?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뭔가 그게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보니까 아 그래도 그때 정말 우리가 인기가 많았었구나라는 걸 알지.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걸 느낄 새도 없이 바빴던 것 같아요. 아니 18, 19, 20 뭐 요 나이 때인데 그죠? 네네. 게다가 전국 또 아시아 전 세계를 매일같이 돌아다니면서 그때 1년에 공연이 뭐 한 거의 100회 이상 막 되지 않았어요? 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살인적 스케줄을 그 어린 나이에 소화하면서 쪽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 아니에요? 못 찾죠. 그때는 그냥 기대면 기대면 잤던 것 같아요. 무대 위에서 내려오면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와. 그냥 차에 타면 그냥 골아 떨어지기 떨어졌고. 다시 그 시절로 가라 그러면 안 가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물론 후회는 안 하고요. 네.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다고 저도 생각해서 참 그때 시절이 참 감사했구나라는 생각도 하지만 돌아가라면 돌아가기는 조금 망설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부에서 볼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참 그때가 제일 빛났다고 보일 수 있는 시기니까 그때를 내가 저희들이 그리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네. 모르겠지만 그리워하진 않는다. 절대로. 그리워하지만 돌아가고 예, 싶지 돌아가고 싶지 않다. 네, 그만큼 그러니까 그 인기를 누렸던 만큼 그만큼 너무 힘들었고 고달팠던 기억도 너무 커서 네 뿌듯한 과거지만 네. 돌아가고 싶진 않네요. 네. 지금은. 그때 곡들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귓속에 아른아른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죠? 그럼요. 물론 뭐 어떨 때는 분명히 내 목소리인데 이거 내가 이 노래를 정말 처음 듣는 것 마냥 그러니까 분명히 내 노래인데 제가 불렀던 저의 목소리인데 이거 무슨 노래더라? 할 정도로 곡을 또 많이 내기도 했고 네, 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가끔 이렇게 나오면 아 맞다 이런 노래도 있었지 이런 노래도 있었지 하면서 이렇게 과거를 회상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다가 이제 JYJ라는 새 팀으로 독립을 시도하고 네네. 뭐 법적 분쟁으로 좀 상당 기간 시끌시끌했고 네네. 이제 그 와중이 어찌 보면 뭐 TV나 이런 데 출연 거의 못 하게 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 네. 어찌 보면 여기서 이제 전화위복이 등장하는 겁니다. 아 뮤지컬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때가? 맞습니다. 그죠? 네, 사실 이제 그때 큰 이제 그룹에서 나오고 큰 변화를 겪고 약 1년 네. 여간 이제 거의 뭐 운둔 생활 아닌 운둔 생활 약간 이렇게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TV만 틀면 이제 저희들의 얘기가 나오고 저희 본집에 계속 저를 찾겠다고 그래서 기자님들도 와주시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밖에 나가기가 두렵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모두가 저를 이렇게 헐뜯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좀 흘렀다가 거의 1년 가까이나? 약 1년이었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은 흘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실 뭐 방송 활동은커녕 예. 일단 음악 활동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있었고 그냥 그런 곳에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도 막막한 그런 시기에 우연치 않게 이제 뮤지컬 모차르트라는 예, 작품으로 이제 이렇게 기회가 온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거절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감사한 제안이지만 너무나 제가 위축돼 있었고 그때 당시 너무 위축되고 내가 잘 해왔던 가수로서도 대중 앞에 팬들 앞에 나서는 게 이제 좀 두렵다고 느껴질 정도였는데 뮤지컬 제가 지금까지 해보지 무대로, 않았던 그렇죠. 새로운 무대로 내가 나서는 것조차도 두려웠을 뿐만 아니라 잘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적어도 그때는 가수 혹은 아이돌 출신이 이렇게 뮤지컬로 와서 없었어요? 네, 없었고 예. 별로 없었고 예. 활동하는 거가 사실 곱지 않은 시선
그렇죠. 바라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적어도 그때는. 지금은 아니지만. 요즘은 뭐 굉장히 많은데 네. 그때는 뮤지컬 배우를 위해서 수없이 고생해온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아이돌 출신이라고 갑자기 뭐 주연되고 맞아요. 이게 말이 돼?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죠. 저도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시선이 참 있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슬프고 억울했지만 저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충분히. 왜냐하면 뮤지컬 배우를 꿈꿔서 그러니까요. 뮤지컬 배우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연습해 오시는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분들도 이렇게 많은데 맞아요. 네. 가수 출신이 갑자기 이렇게 와서 또 주인공 역할을 한다는 게 사실 저도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렇죠. 뮤지컬 배우 지망생도 얼마나 많은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뮤지컬이 단지 그냥 잠깐의 그런 뭔가 놀러 온 듯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진중하게 이 뮤지컬을 사랑해서 오랜 기간, 시간이 이렇게 말해주겠지. 내가 오랜 기간 이렇게 배우로서 한 작품 한 작품 이렇게 작품 수를 계속 꾸준히 하면서 내가 정말 뮤지컬을 그래도 진심으로 대하고 무대에 선다는 걸 언젠가는 관객분들 혹은 이 뮤지컬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알아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첫 무대부터 그런 결심을 갖고 임했던 거예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첫 발을 내딛었을 때는 그런 각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각오가 안 되면 제가 애초에 시작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결정이 힘들었겠군요. 그러니까 네. 좀 시기와 질투 어린 시선 그걸 극복하려면 정말 실력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 네. 게다가 잠깐이 아니라 난 이제 쭉 뮤지컬 배우로 커갈 거야 라는 결심. 이 3박자까지 다 준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오래 걸렸군요. 그래서. 네, 사실 그 거절을 했었다가 그래도 이제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래도 뭐 거절을 하더라도 얼굴을 뵙고 너무 감사했거든요. 사실 네, 그 제안만큼은. 네. 근데 저도 언젠가 뮤지컬 배우라는 걸 꿈꿔왔었고. 근데 이제 얼굴 뵌 자리에서 죄송하다. 근데 제가 아직 자신이 없고 준비가 안 돼 있고 아직 잘 지금 이걸로 첫 스타트를 하는 게 제가 좀 두렵습니다. 라고 이제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음악만 한번 들어봐 달라고 다시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작품이 모차르트. 네. 그래서 이제 그날은 이제 헤어지고 또 이제 시간이 좀 흐르다가 어느 날 이제 문득 오후에 할 게 없어서 있는데 이제 덩그라니 그 CD가 있는 걸 보고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보다가 이제 대본까지 이제 펼쳐보고 보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왜 나를 사랑하지 않나요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그 가사말을 보고 그냥 제가 뭔가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울컥. 가사가 어떤 내용인데요? 그냥 일단 이 문구 딱 이 한 소절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나요? 라는 가사인데 이게 어떤 가사냐면 그러니까 아빠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레오폴트 모차르트라는 아빠가 나오는데 아빠가 이제 모차르트한테 계속 이 잘츠부르크라는 이 작은 마을에서 영주님을 위해서 곡을 쓰라고 해요. 근데 이 친구는 모차르트는 이 세상 밖을 더 뛰쳐나가서 더 큰 무대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펼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아빠가 계속 구속하고 이렇게 이 영주님만을 위해 써라. 강요를 하는 거죠. 근데 얘는 더 큰 꿈을 이제 펼쳐나가고 싶은데 결국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다가 아빠가 결국에 성공은 했지만 뭔가 그런 자신이 이렇게 거기에 흠뻑 취해 있는 모습을 보고 아빠가 이제 내쳐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거기서 이제 흐느끼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왜 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봐주지 않고 그렇군요. 나의 이런 천재성, 음악성만을 아버지는 항상 얘기하고 그걸 사랑해 주는 것 같지? 왜 내 자신을 봐주진 않지?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천재는 아니지만 자기 얘기다. 천재는 아니요. 제가 천재는 전혀 아니지만 뭔가 그 가사를 보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였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도 연예인이기 전에 그냥 사람이고 노래 좋아하는 가수. 노래 좋아해서 무대에 서다 보니까 어떻게 되다 보니까 연예인이 돼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랑을 받은 만큼 다시 당연히 그런 책임감이 따르는 건 맞지만 너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구설수나 그런 막 이슈적인 얘기로만 저를 다루다 보니까 왜 내 말을 들어주려고는 안 하면서 그런 거에만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게 참 한편으로 되게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근데 그 가사를 보면서 약간의 위안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나의 참모습을 사랑해 주세요. 그냥 나를 그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들어주고 저 자신을 사랑해 주면 안 될까요? 그 가사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딱 딱 그 시점 김준수가 하고 뭔가 싶었던. 저도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그런 복잡한 신경이었는데 그 가사말을 보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였구나. 예.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노래를 내가 무대 위에서 부를 수만 있다면 어허허. 나에게도 참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행복하겠다. 바로 그 노래를 듣고 다시 연락을 해서 하고 싶다고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돌이켜보니까 뮤지컬 배우로서 이렇게 10년간 오게 된 계기였던 그러네요. 거죠. 네. 그래서 무대에서 그 노래 그 대목 나올 때마다 그렇게 울면서 부른다면서요? 네, 노래를 그러면 안 되는데 감정이 그래도 그런 것들이 너무 앞서가면 안 되는데 근데 그만큼 더 그 역할에 빠져서 네. 나는 무대에서 나의 진심을 말해보고 싶다. 그런 어떤 진정성이 담겨 있는 곡 아니겠습니까? 그 곡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어찌 보면 행운이에요. 첫 뮤지컬로 네. 그런 작품을 만나게 됐다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연기라는 것은 사실 뭐 그때 지금 보면 당연히 그때 참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그래도 연기라는 걸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맞아요. 그때 그래도 나름 흠뻑 빠져서 그 감정이 막 솟구치니까. 감정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술적이고 테크닉적으로 임하지 않아도 그냥 그 역할에 나름 제가 흠뻑 빠져서 네. 그래도 첫 작품이지만 나름대로 그렇죠. 잘 그래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행운이라니까요. 네, 행운이었던 그런 것 작품을 같아요. 만났다는 게. 네. 그 어느 정도 좀 그 후로는 자신감이 붙지 않던가요? 아, 이게 무대 위 연기와 함께 노래 이제 좀 되는구나. 자신감이 붙었다기보다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작품으로 시상식에 가게 돼서 네. 또 상도 받게 됐어요. 신인상 그때 받았죠? 네네. 신인상도 받고 인기상도 아마 받았나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시상식에 이렇게 가서 레드카펫을 밟는데 사실 그런 분쟁이 있을 때만 해도 사실 그런 각오로 나갔었던 거고 내가 다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 무대에 설 수 있을까? 다시 이런 시상식에 갈 수 있을까? 상이란 걸 받아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제가 이 뮤지컬로서 네. 그것들을 해냈다. 하고 있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붙었다기보다 너무 뮤지컬을 이제 제가 그 작품을 하면서 사랑하게 되면서 뮤지컬 배우로서 인정도 받고 싶었고 네, 네. 뭔가 이 뮤지컬로서 내가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고 그럴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해 나가고 싶다. 약간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중적 인기, 대중적 사랑도 확인이 됐잖아요. 이 3천석이 매회 매진되는. 아마 그것도 거의 김준수 씨가 시작 아닌가요? 그 이전에 그렇게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전회 매진은 처음이었다고 그러니까요. 네, 들었는데 그 비결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팬분들의 감사해요. 정말 사실 뭐 그때보다 더 감사한 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죠, 그럼.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게 어떤 연예인이든 공인이든 팬이 있다면 참 팬분들에게 감사한 건 마찬가지지만 저는 더더욱 그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오늘은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있지만 제가 사실 10년 동안 그렇다한 방송을
뭐 이걸 보신 분들이 미스터 트롯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예. 그 전에 사실 방송다운 방송을 해서 제가 노래를 하거나 거의 못했죠.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EBS에서 했던 스페이스 공간? 스페이스 공간. 그게 저의 사실 6년 맞아요. 만에, 그러니까 6년 만에 첫 무대였고. 그게 2015년인가? 네네네. 또 그러고 6년 나서 만에 첫 무대였다. 네, 그 정도로 그거 하나 하고 또 없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방송이 없었고 그래서 제가 앨범을 나온지도 모르시는 분도 많고. 그렇죠. 뮤지컬을 제가 합니다. 이렇게 뭔가 홍보로서 배우들도 이렇게 다 같이 나갈 때 저도 같은 주연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네. 저만 그 맞아요. 방송에 초대되지 못하고 그래요. 홍보 방송 각종 예능 프로에도? 네네네. 세상에. 아직도 그래요? 네. 참 이게 그래도 이렇게 오늘 이런 방송에도 나오고 뭐 미스터 트롯이란 방송에도 제가 얼굴을 비추게 되고 요즘은 뭐 라디오도 이렇게 네. 나가게 되고 이런 것도 참 감사할 정도로 그래요. 아예 전무하다시피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번 제 공연을 제 콘서트를 이렇게 가득 채워주시고 보러 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감사함을 보답하는 건 그걸 보러 오신 분들께 좋은 연기와 노래로 보답하는 것밖에 없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열심히 목매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한참 나 걷다가 뛰다가 숨이 차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 나 어딘지 또다시 시작되는 하루가 오늘은 왜 이리 버거워. 그저 쉬고 싶은 마음뿐이야. 어지러워 잠시 하늘 위로 시선을 돌려도 돌고래 스친 바람마저 날 피하는 것만 같아. 다시 한 걸음 내디도 가슴 가득히 하늘을 느껴. It's my way. 다시 아니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같은 뮤지컬의 주연 배우들을 예능 프로에 초대하는데 김조순 씨만 뺀다고요? 지금도? 홍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혼자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저도 몰랐는데 그건 오해네요. 얼마 정말.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알아서 안 나오는 거 아니었냐고 오히려 심지어 PD님들조차도 그래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 홍보는 사실 그거 뭐 홍보로서 뭐 티켓이 더 팔릴 수 있다면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당연히 그 배우분들과 함께 글쎄요. 당연히 이 작품을 알리러 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저를 그럼요. 알린다기보다 예. 작품에 알리는 곳에 일조할 수 있다면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데 가고 싶은데 불러주질 않으니 참 또 그 방송을 보면서 저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네. 그 예능 프로그램에 이제 저가 아닌 다른 배우분들이 이제 그 작품을 홍보 활동하러 이제 가신 걸 보면서 저도 같이 응원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씁쓸해요. 내가 그 자리에 같이 못 있는다라는 게. 근데 지금도 참 분명 그런데 그래도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참. 네, 더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이미 이렇게 알려진 사실이니까 그 동방신기에서 분리해서 JYJ라는 그룹을 만들어 활동하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분쟁이 생겼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명 JYJ 법이라는 것까지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네. 일명 그 JYJ 법은 방송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 연예인을 안 부르는 거 이거 안 된다 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 법이 통과됐는데도 그래요? 네. 네. 그렇죠. 음. 저도 참 아이러니한
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것만으로도 참 그래도 많이 좋아졌구나 느끼고 심지어 이제 그러기도 했어요. 제가 전역하는데 연애 프로그램에서 네. 저를 이렇게 취재 나왔더라고요. 그랬겠죠. 군에서 나오는 네. 뜻깊은 날인데 저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취재를 했는데 취재를 했는데 방송에 또 그러니까 취재를 하러 왔는데 예. 인터뷰도 했는데 방송에 저만 안 나간 적도 많아요. 사실. 근데 이제 전역하는 날 그게 방송까지 딱 나가는 걸 보고 사실 그것도 좀 놀라울 정도로 좀 변하긴 변했군요.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그래도 참 네, 뭐 그래도 뭐 이런 것 같아요. 뭐 적어도 제가 뭐 좋은 예능에 좋은 음악 프로그램에 뭐 나올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건 바라지 않아도 적어도 뮤지컬이나 뭐 혹은 콘서트 뭐 앨범 활동을 하게 되면 적어도 그런 제 노래 혹은 제가 하는 작품을 예. 홍보할 수 있는 곳에서 배우들과 함께 섞여서 나가는 곳에서는 안 빠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 정도의 바람은 좀 생긴 것 같아요. 단독으로나 계속 나가야죠 이제. 단독은 이제 알겠어요. 바라지도 않습니다. 모차르트가 첫 뮤지컬이었고 두 네. 번째가 엘리자벳. 네. 거기서 나무 주연상 이제 타게 되네요 벌써. 그죠? 네,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빠르게 그게 이제 사실 세 번째 작품이에요. 그 안에 천국의 눈물의 작품이 있었는데 세 번째 작품 만에 그래도 참 나무 주연상이라는 상도 받게 되고 네 너무나 감사한 작품이에요. 또 모차르트는 저를 뮤지컬 배우로서 입문하게 해준 감사한 작품이고 엘리자벳은 약간 그래도 그때부터는 뮤지컬 팬분들 네, 혹은 관계자분들께 이제 인정을 확실하게 받은 거죠. 받았다고 해야 되나? 아니 그 전에 모차르트에서도 이미 신인상, 인기상 탔으니까. 그런데 이제 주연 나무상 그걸 탄 거 아닙니까? 네,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그때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많이 지금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인터뷰를 보니까 많이 울기도 했더라고요. 네. 너무나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 팬 미팅이나 이런 거 하고 또 공연에서 팬들하고 이제 뭐 하면은 팬들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꼭 뭘 한다면서요? 예, 지니 타임이라고. 지니 타임. 예. 그게 뭐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알라딘의 지니가 예.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예. 말 그대로 무대 위에서 즉석에서 정말 랜덤으로 팬분들이 준비해온 혹은 원하시는 소원을 예. 제가 임의로 정말 랜덤으로 뽑아서 뭐 해주세요 하면 그건 자기 그 가수로서의 콘서트 때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뮤지컬 때도 하는 거예요? 뮤지컬 때는 그런 시간이 그럼 없으니까 어렵죠. 못하고 어렵죠. 개인 원래는 공연에서. 콘서트에서만 하려고 했었는데 콘서트뿐만 아니라 뭐 팬미팅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라디오에서도 하게 되고요. 그래요? 네네네. 그럼 저하고도 해야죠. 그럼 네? 네. 세 곡 정도는 들려줘야 되죠. 예, 그런가요? 조금씩만. 첫 번째 부탁은 예. 본인을 지금의 뮤지컬 스타로 만들어준 모차르트의 왜 나를 사랑하지 않나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나요? 그 대목을 조금만 좀. 난 믿었네 나의 기쁨 함께 나누러 오셨다고 당신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혼자서는 안 돼요 금세 용기를 잃지 자랑스러운 모습 보여 드리려 했는데 나를 외면하셨네 왜 사랑해 주지 않나요 내 모습 그대로 네. 정말 가사가 딱 그 내용이군요.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부탁은 우리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김준수 씨의 얼굴은 못 봤어도 드라마 OST 주제곡을 또 많이 불렀잖아요. 네네. 뭐 그 곡으로는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거든요. 들으시면 알만한 노래가 꽤 많죠. 그 중에 하나 또 한 대목만.
착한 남자라는 그 송중기 씨가 주연이었던 그 노래 사랑은 눈꽃처럼 하겠습니다. 가볍게 하겠습니다. 예. 사랑을 죽을 만큼 한 적이 있나요? 단 한 번만 제발 돌아봐요. 소리쳐 불러봐도 닿지를 않아.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해. 혼자서 되뇌이는 말, 널 사랑해. 이거 지금 들으시면서 눈물 뚝뚝 흘리시는 분들 많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부탁은 새 앨범 나온 곡 중에 뭐 하나 요만큼이라도 들려주고 싶은. 언제부터였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 내 사랑이 아주 조금 더 컸다면. 거기까지. 다음 이제 새 앨범이니까 이건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돈 내고 들으셔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어때요? 뮤지컬 무대에 설 때와 팬들과 함께 공연장에 설 때 네. 뭐가 더 좋으세요? 근데 사실 뭐가 더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배우로서, 뮤지컬 배우로서는 뭔가 박수를 받을 때 내가 그 역할로서 납득이 가게 잘 했구나. 그 박수의 의미가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그런 짜릿함이 있고 가수로서는 나의 모습으로 내 노래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걸로써 박수를 받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런 짜릿함이 있고 두 개 다 뭐가 더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들어보니까 두 말이 다 비슷한 말인데요. 같으면서도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배우로서의 납득과 저로서의 그런 박수의 그런 무게가 네. 다르다고 해야 되나? 네. 어쨌든 중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두 개 다 공통적으로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나 행복한 두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럼 계속 이어지겠군요. 둘 중에 어느 것 하나 골라라 이런 게 없겠군요. 네, 그럼요. 또 실제로도 저의 가수의 활동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뮤지컬 배우로서 무대에 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또 두 개를 또 번갈아 하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그동안 몇 작품 했죠? 뮤지컬로? 작품 수가 많죠. 작품 수로만 따지면 모차르트, 천국의 눈물, 엘리자벳, 드라큘라도 있었고. 디셈버, 드라큘라, 도리안 그레이, 데스노트, 데스노트. 엑스칼리버. 빠진 게 그러니까 있으면 참 죄송한데. 10년 사이에 그 작품 수도 그렇고 또 그냥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금년에도 모차르트 또 네, 했잖아요. 뭐 초연, 재연, 사면 그러니까. 이렇게 한 작품들도 그럼 도대체 그 10년 기간 사이에는 거의 공연을 쉬거나 연습을 쉬거나 한 기간이 거의 없을 만큼 네네. 달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매년 한 작품씩은 하지 않았나 싶고 그렇죠. 한 작품, 한 앨범을 계속 꾸준히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그 뮤지컬 한 작품이라는 게 뭐 2, 3일 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몇 네. 달씩 하잖아요. 뭐 아무리 짧아도 한 달 반. 그러니까요. 길면은 뭐 얼마 전 올해 했었던 드라큘라 같은 경우는 약 한 4, 5개월 네, 이렇게 해왔었고요. 네. 네, 길게 하죠. 체력적으로 부담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부담이 되진 않는데 그래도 매회 마지막까지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연기와 노래를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역시 그래도 배우로서는 모두가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다 생각하고 감기도 걸리면 안 되죠. 네, 감기뿐만 아니라 뭐 컨디션도 좋아야 되고 그래야 돼서 그 뮤지컬 기간에는 사실 뭐 반은 공연을 하고 반은 쉬는데 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쉰다고 해서 뭐 어디를 놀러 가거나 뭐 휴가를 가거나 이럴 예. 수가 없는 게 그 다음 날 있을 또 공연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 집에 있거나 뭐 어딜 나가도 정말 말 최대한 안 하고
그게 그러니까 네. 뭐 일주일도 아니고 하루씩 돌아가면서 더블 네. 캐스팅이니까 네. 어디 놀러 가요, 놀러 가요. 그렇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찌 그러니까 보면 만약에 공연 석 감옥. 달 공연하면 석 달 동안 집 공연장인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네. 내년에 뮤지컬 예정된 거 있죠? 내년에 한 2작품 정도가 일단 어. 준비가 얘기가 이제 돼가고는 있는데 사실 처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돼가고는 있는데 그러려면 이게 빨리 진정이 돼야 돼서 돼야죠.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얘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심사위원 섭외가 온 거예요? 그러게요. 참 섭외가 와서 사실 이것도 참 뮤지컬 때처럼 처음에는 고사를 했어요. 그럼 이만큼이라도 무슨 연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고 싶었죠. 사실 이제 정말 기회가 된다면 방송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 싶고 나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이제 엄청 그 감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스터 트롯이었죠. 엄두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얘기해 주셨다시피 너무 감사하고 네. 마음은 일단 불안간에 정말 같은데. 좋은 프로그램이고 정말 시청률이 좋은 프로그램이잖아요. 당연히 이걸 하면 나를 알 수 있는 기회니까 좋지만 내가 트롯과 전혀 그런 연계가 연계되는 없는데 게 없다. 네네. 뭐 뮤지컬이나 아이돌이나 가수를 뽑는 심사위원도 아니고 참 조심스럽고 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기다려 왔었던 방송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첫 방송의 단추가 또 그만큼 더 소중한 것도 있는데 또 더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더 잘하고 싶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네. 그래서 네. 또 부담도 되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고사를 했었는데 다시 생각을 고쳐먹게 된 게 일단 내가 방송에 나와야지 적어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 잠깐 은연 중에 나왔는데 어떤 PD님을 제가 이제 예전에 동반신 활동했을 때 제가 나갔던 예능의 작가와 PD님을 어떻게 우연하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조차도 제가 방송을 일부러 안 나오는 걸로. 일부러 안 나오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예. 거기에 좀 충격을 먹고 내가 그래도 적어도 방송에 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적어도 그런 것들을 구애받지 않는 네. PD님이나 작가님들이 준수가 방송을 하는구나. 그럼 나도 한번 섭외 요청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원하지 않아서 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그 PD님조차도 하고 계셔서 네. 그래서 그분의 인연으로 제가 사실 또 미스터 트롯 하기 전에 공유의 집이라는 그런 뭐 플랫폼의 그런 정규는 아니었지만 그것도 나가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그랬군요. 그 계기가 되면서 미스터 트롯도 비춰야지 적어도 준수가 방송 활동에 대한 의지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그와 더불어 팬분들조차도 제가 방송 불안관에서 비추는 모습을 너무나 기다리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리셨고 그리고 그 스페이스 공감이란 EBS에서 2015년 참 너무나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던 게 적어도 노래를 방송에서 불렀던 기회가 전혀 없다가 그게 저에게 6년 만에 솔로로 홀로서기를 하고 나서의 첫 방송이었거든요. 제 노래를 부르는. 네. 너무나 감사했고 그 방송을 너무나 팬분들이 좋아해 주셨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서 그래도 일단 비추는 걸 우선순위로 내가 잘할 수 있냐를 따지지 말고 저도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 방송을 통해서도 또 저를 알아봐 주시고 또 팬이 돼주신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너무나 감사했던 프로그램인데 오늘도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인터뷰 프로 또 각종 경연대회 심사위원 또 각종 예능 프로 뭐 어떤 프로든지 자주 봐야죠.
불러주시면 그렇죠. 갑니다. 가수 김준수에게 팬이란 한마디로. 정말 매번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또 다르게 답을 하긴 했는데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아낌없이 주는 나무랑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나무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 잠깐 일탈을 하든 예. 어떤 거를 하든 뭔가 이렇게 항상 그 자리에 꼿꼿이 서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기다려주고. 바람막이도 되어주고 네. 뭔가 쉴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그래도 20년 동안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왔지만 그럴 수 있었던 것도 그냥 계속 제가 어떤 걸 해도 저를 믿고 응원해주고. 응원해 주시고 그냥 제가 하는 어떤 작품이든 어떤 공연이든 그냥 저를 믿고 티켓팅해 주셔서 보러 와주시는 또 분들이 계셨기에 제가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전할 수 있고 저는 정말 그 어떤 연예인보다도 팬분들이 계셨기에 지금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죠. 해올 수 있었던 네. 원동력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 배우 김준수에게 무대라. 무대는 제가 그냥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약간 숨 같은 것 같아요. 무대에서 노래할 때만큼 제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김준수 씨가 한 얘기를 가지고 제가 마지막 멘트를 하죠. 네. 정말 행복하게 무대에서 멋진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우리 팬들한테 아낌없이 다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활동 기대할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대와 함께 늙어가고 싶어요. 이 삶을 다 써도 우리에겐 짧을 테니. 가수이자 배우 김준수 씨, 우리 모두 함께 큰 응원의 박수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